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타이틀 읽고 자, 오늘은 무엇을 해봅시다 하면서 얘기를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특히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개념 원리 교재를 수업을 할 때 1, 2, 3, 4 순서대로 내용들을 계속 쭉 따라왔어요.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척분에 들어와서 지금 이 6단원으로 중단원 6으로 갑자기 내용을 점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정적분이라는 내용을 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부정적분 먼저 했죠.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 분명 큰 차이점이 있고요. 한번 비교도 할 겁니다. 이 정적분이란 것에 지금 무엇이란 땡땡 얘기했으니까 사실 정의가 필요하겠죠. 정적분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될 텐데 학생들이 당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실상 좀 어려운 면도 분명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단원에 대한 조금 익숙함을 키우고자 또 쉽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하려고 이 정의를 다루는 부분을 먼저 건너뛰고 온 거예요. 사실 수학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적분이 무엇인지 올바른 정의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내용으로 바로 뛰어 넘어온 것은 이 단원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부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방금까지 배웠던 부정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의 계산 방법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즉 계산 방법이니까 문제를 how 어떻게 풀 것인가를 보는 부분입니다. 정적분이란 무엇인가? what이라는 부분을 그리고 why라는 부분을 뛰어넘고 먼저 패스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먼저 볼 거예요. 이유는 이 내용 이해에 대해서 드리는 공보다 문제 푸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왜? 부정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분이란 것을 연습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정적분 계산을 쉽게 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정적분 정의라는 것은 교재 이제 단원을 훑어보면 알겠지만 구분 구적법이란 부분을 먼저 배우고요. 이 구분 구적법으로부터 정적분을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분구적법이란 방법으로 정적분을 정의한다? 거기서 계산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오늘 배우게 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은 계산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의에 대한 접근은 둘째 치고 간단하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으로부터 단원을 시작해 볼까 해요. 즉 여러분들은 이제 정적분이라는 것을 약간 순서 역행해서 배우는 겁니다. 쌤, 근데 저는 교재 있는 순서대로 하고 싶어요. 정의부터 배우고 하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교재대로 배우고 있는 것은 미분 배우고 적분 배웠죠. 개념상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추후에 수학자들이 연구 공부를 해보니까, 미분하고 적분 사이에 이러한 일정한 관계가 있더라. 바로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이더라. 미분은 아니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 부정적분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추가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즉 기존에는 미분은 미분이고 적분은 적분이었어요. 따로 발전되던 학문, 수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야 얘네들이 전혀 아무 상관없는 아랫동네 영희와 철수가 아니라 얘네들끼리는 사촌지간처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은 또 지금 현재 단원 이름이 미분의 기본 정리도 아니고 적분의 기본 정리도 아니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겠습니까? 미분과 적분을 일컫는 각각의 용어들이 있어요. 단원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적분은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캘큘러스라고 미분적분에 지금처럼 만들어져 있는 합성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캘큘러스라는 수학 과목의 이름입니다. 즉 애초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체가 수학 사적인 발전 과정과 저는 상관없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정적분을 먼저 배웠습니다. 부정적분을 학습한 이후에 미분에 들어가서 야, 미분은 적분의 역과정이야. 여기서 말하는 적분은 부정적분이죠. 기본적으로 적분은 부정적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적분을 거꾸로 하는 거래. 거꾸로 역과정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알아먹겠습니까? 알아먹겠어요? 훨씬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봤던 거고요. 마찬가지 그러한 식의 일종의 편법 같은 걸 좀 따져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진도를 좀 나가는 속도도 필요하고 기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도 벌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역행해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내용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도 정적분이란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조금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구분구조법이란 단원과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게끔 내용을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기호로 먼저 한번 나타낸다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 부정적분 기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부정적분 기호랑 똑같은데 뭐가 유사하다는 거지? 바로 여기에 인테그랄 적분 기호 옆에다가 a, b라는 숫자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구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점점 뭔가 아리송해요. 정적분이란 것은 이 부정적분에 구간이라는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개념이라기보다는 구간이라는 정보, 구간이라는 옵션이 추가됐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정적분은 지금 이게 정적분이에요. 이렇게 구간에 데이터가 들어간 게 정적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어디 가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정적분이란 것은 함수 fx와 x축 뭔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x 이꼴 a 얘네들은 직선 x 이꼴 a x 이꼴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야기해요. 자, 잘 이해 안 되죠? 처음에 모든 것들은 처음에 다 그렇죠.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참고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y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x축이라고 합시다. 자, x 이꼴 a라는 직선 그리고 x 이꼴 b라는 직선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만큼 요만큼 요 색칠되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개념이 넓이 구하는 방법의 이제 정적분이라고 얘기해요. 즉 정적분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도형의 넓이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이라는 게 뒤에 법이니까 땡땡하는 방법이겠죠. 구분 구적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 적이라는 게 넓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미분이란 것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거보다는 적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미분이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우리가 미분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x의 n제곱 미분하세요라고 하면은 nx의 n-1제곱. 그래서 어디 가서 야 미분이 뭐야 하면은 x n제곱 미분하면은 n 곱하기 x의 n-1제곱 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옳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복수 삼아 얘기한다면은 미분이란 것은 순간 변화율을 함수의 값으로 가지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에 대응되는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각점에서 순간순간 그래프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런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그럼 적분이란 것은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런 거 보는 건데 사실 이 내용만 보면 미분 적분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랑 도형의 넓이랑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분과 적분은 전혀 별개의 과목으로 공부해 왔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미분이 적분이고 적분이 미분이더라. 식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은 미분하세요. 미분이 뭡니까? 미분을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면 넓이 구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수 fx랑 x축이랑 직선들 구간의 시작 끝 나타내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요. 이 구간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요. 이거를 보자. 근데 이 도형 넓이 별말 안 하고 별 생각 안 했는데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그려져 있죠. 사다리 꼴이라면은 이거는 초딩도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사다리 꼴이 아니라 이렇게 쥐가 파먹었습니다. 내용이 좀 날라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그게 이제 구분구조법이란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하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 기본 정리를 할 건데 계산이 굉장히 쉽다고 했습니다. 뭐 이거는 구분구조법과 비교할 거리도 없어요. 보면은 너무 쉽게 계산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게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에는 반드시 이렇게 땅땅 적분 구간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적분 구간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이 적분 구간이 있을 때 인테그랄 fx dx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부정적분 할 때 본 것처럼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 누구? 라지 f란 녀석을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조사를 좀 바꿀게요. 라지 fx가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의 하나일 때 자, 이렇게 적으면은 말이 길면은 헷갈리죠. 그래놓고 난 맨날 길게 설명해. 간단하게 적는다면 같은 의미가 뭐냐? 바로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다. 부정적분이란 건 적분하라는 거잖아요. 라지 f의 부정적분, 스몰 f의 부정적분, 인테그랄 fx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fx가 라지 f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라지 프라임이 스몰 f인 거죠. 라고 할 때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이런 겁니다. 부정적분을 이용한다고 했죠. 이 스몰 f의 부정적분식, 부정적분 중에 하나 라지 f를 적습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이라는 게 추가되었죠. 이렇게만 있으면 이거는 부정적분이죠. 물론 적분상수 있어야 되지만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고요. 부정적분 앞뒤로 대괄호를 쳐주고 아래에 있는 구간 A, 위에 있는 구간 B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방법을 보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증명 과정을 따져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해하기 더더더 힘드니까 이렇게 내용들을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괄호하고 적분 구간을 그 위치 그대로 밑에 있는 적분 구간 적고 위에 있는 적분 구간 그대로 적은 다음에
이 라지 fx 부정적분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데 누구부터 위에 있는 적분 구간 값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적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 정적분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쉬워요. 계산 자체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A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래에 있는 구간이다 해서 아래 끝, 위에 있는 구간이다 해서 위 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구간 AB니까 구간의 시작, 구간의 끝,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적분의 의미가 뭐라고요? A부터 B까지 함수 fx랑 그리고 직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그림, 요 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how,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 정적분 계산을 좀 연습해 봅시다. 먼저 정적분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죠. 그 넓이 구하러 갈게요. 근데 곡선에 대한 넓이는 우리가 잘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넓이 구하기 쉬운 대상이 뭐죠? 바로 직선이겠죠.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삐뚤지만 y = x라고 봐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쉽게 보도록 하죠. 0부터 2라는 구간에 대하여 구간 0부터 2에 대하여 함수 fx랑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호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값이 얼마인지는 쉽게 계산이 되죠. fx니까 2에 대응되는 점은 2. 그러면은 이만큼 도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 해서 너 2 알고 있죠? 이 2라는 값을 다각형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먼저 2라는 값 구했는데 이걸 정적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테그랄 fx dx 부정적분 쓴 다음에 구간의 시작과 끝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즉 인테그랄 fx는 그냥 x죠. 그리고 dx 구간의 시작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x에 대한 부정적분 연습 많이 했죠. 2분의 1 x제곱 그리고 0과 2.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부터 대입한다고요? x의 위에 있는 것부터 대입합니다. 1번 대입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2번 아래에 있는 거 대입한다면은 2분의 1 곱하기 0의 제곱, 그리고 얘네 둘을 빼주는 겁니다. 윗끝 대입한 위에 대한 함수값에서 라지 FA에서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연산 결과 얼마? 0을 곱하는 거니까 얘네 전체는 다 실수 0이고 너는 2분의 1 곱하기 4니까 바로 앞서 찾았던 정답 2라는 값이 나오네요. 뭔가 좀 썩는 기분 들죠? 정말 그런가? 신기만기. 자, 그러면 또 간단한 함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보다 더 간단한 녀석 누구? 바로 이 친구 상수함수. fx만 넘어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함수 이름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3이라고 해보죠. 그럴 때
x 이꼴 1에서 x 이꼴 3까지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는 이만큼은 얼마? 이거 선생님 다 칠하기 전에 여러분들 암산할 수 있죠? 그만큼 너무 쉬운 내용이죠? 가로 2, 세로 3이니까 넓이는 6. 이것도 인테그랄, 정적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3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그러면은 3에 대한 부정적분 3x 그리고 아래 끝 1, 위 끝 3. 그런 다음에 누구부터 대입? 위에 거 대입. 3 곱하기 3.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끝 대입. 3 곱하기 1. 둘을 어떻게? 빼주고. 그러면은 3, 3은 9 빼기 3이니까 네, 정답 6 나오네요. 쉽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 생기는 의문. 쌤. 근데 아까 크리 강조하던 부정적분 할 때 네가 크리 목에 핏대 세우면서 얘기하던 적분상수 C는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쌤, 적분상수 C 빼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봅시다. 적분상수 C는 숫자잖아요. 숫자. 그러니까 이 위아래 끝들 X에 대입되는 구간의 값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을 놓고 0을 넣었다고 할 때 여기에 더하기 C 있고요. 더하기 C 전체를 빼는 거잖아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적분에다가 B 대입하고 부정적분에 A 대입하는데 상수 C는 실수가 대입될 곳이 없잖아요. 얘네 자체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정값. 언제나 적분 구간이 뭐가 되든 언제나 너네들은 똑같이 더하기 C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괄호인 셈이니까. 그래서 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상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분상수는 언제만 씁니까? 바로 부정적분에서만 사용해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정적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도형의 넓이다. 그 넓이를 구하는 거다. y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에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정적분에 대한 한 90% 이해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적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방법 두 번째입니다. 얘가 방법 두 번째예요. 방법 첫 번째는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거. 오죽하면 이름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겠냐고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라고요. 기본을 무시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부정적분 해주고 윗끝 아래끝 대입합니다.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는 굳이 적지 않습니다. 연습했고요. 복잡한 식들 들어가기 앞서서 추가적인 기본 정의 내용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정적분인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게 정적분 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부정적분, 적분상수를 제외한 부정적분 하나 해주고 아래 끝 적고 위 끝 적은 다음에 위 끝 먼저 대입하고 그리고 아래 끝 대입한 다음에 빼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 기본 정리였어요. 이제 거기에 따른 정의인데 굳이 이 용어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 살짝 변화를 줄게요. 자, 이 적분 구간을 A부터 A라고 똑같은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A부터 A까지. 그럼 풀이는 똑같아요. 뭐가 됩니까? 이꼴 0이 되죠. 다시 적분 구간이 A부터 A까지라면은 그 정적분의 값은 반드시 0이 됩니다. 뭐 이상해요. 속는 기분도 들어요. 아직 정적분이 뭐지? 미심쩍은데 정적분은 그냥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넓이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구하는 방법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구하는 방법은 외우셔야 돼요. 그때 정적분의 구간이 똑같네? 시작하자마자 끝이네? 이 정적분의 값은 0이 된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fx라는 함수 있고요. x 있습니다. 정적분 이렇게 얘기했죠. 함수 fx와 x축 그리고 구간의 시작, 끝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는데 그 끝이 a가 돼버렸어요. 즉 시작하자마자 끝, 사각형이 아니라 어떤 도형이 아니라 도형도 아니라 이런 도형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끝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0이 됐죠. 그럼 높이가 제 아무리 크더라도 100에 막 무슨 몇 제곱이 되더라도 높이가 제 아무리 크더라도 밑변의 길이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도형 넓이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정적분에서 구간의 길이가 0이면은 정적분의 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의 시작과 끝을 서로 뒤바꿀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작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된다. 즉 위아래 끝의 위치를 바꾸면은 A부터 B까지, A 말고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은 이거는 다시 B부터 A까지 시작을 끝을 바꿨죠. fx dx와 무슨 관계냐? 색을 좀 넣어줄게요. A부터 이런 구간. 그럼 위치 바뀐 거 눈에 선하게 보이죠? 그럼 얘네들은 대체 무슨 관계냐? 당연히 기본 옵션 같겠죠. 왜? 둘러싸인 도형 넓이라며. 네가 넓이라며. 네 말했잖아.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나 B부터 A까지 둘러싸인 넓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정적분이 무조건 100% 넓이란 얘기는 안 했죠.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넓이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도형이 넓이였지 원래는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통해서 엄격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겠지만 역시 암기하고 외워주세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바꾸면은 그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반대 부호가 됩니다. 정적분에서 윗끝 아랫끝을 바꾸면은 반대 부호가 됩니다. 자, 요거 정적분 계산해 보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은 부정적분하고 윗끝 대입, 아랫끝 대입하는 거죠. 위에 거 먼저 넣는다고요. 그러면은 요 부분만 본다면은 요 부분의 정적분 계산은 윗끝 대입하고 아랫끝 대입하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죠. 이 둘이 보니까 FA에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둘이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지금 이해를 하세요. 기본 정리를 통해서 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계산 결과를 가지고 관계를 설계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윗끝 아랫끝 위치가 바뀐다면은 그때 정적분의 값은 반대 부호가 된다. 자세한 이유는 구분구조법 파트 넘어가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부정적분과 정적분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 둘에 대하여 한번 비교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나타나는 식에서의 차이는 부정적분은 인테그랄 fx dx라고 적습니다. 인테그랄 fx dx. 그러면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기호와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죠. 바로 구간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이 구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의 값들의 큰 변화, 차이가 생깁니다. 자,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언제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적분 변수에 대한
x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돼요. 부정적분의 결과는 언제나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그럼 정적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정적분의 결과는, 정적분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계산했던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따라서 계산했던 정적분 연산을 보면은 함수값 빼기 함수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의미에 따라서 넓이가 된다라는 걸 비교해서 받고 2가 된다, 6이 된다. 그리고 구간의 위아래 끝을 바꾸든 구간의 길이를 0으로 만들든 뭐 함수값의 차죠. 함수값끼리 빼죠. 함수값은 실수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추가 옵션이 붙으면은 얘가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함수가 될 수도. 그건 언제냐? 구간에 변수 x가 존재하면. 적분 구간에 변수가 존재할 때 그때는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정적분이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정적분을 하기 위해선 부정적분을 알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출제 비중은 정적분이 훨씬 더 높습니다. 출제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지 내용의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에요. 둘이 쌍벽을 이룰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은 함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인테그랄 간단하게 할까? 인테그랄 EX DX의 값은 적분상수도 당연히 써야 되고요. X제곱 더하기 C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 인테그랄 ET DT는 T제곱 더하기 C예요. 이 적분 변수가 다르니까 적분 변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적분값이 됩니다. 얘네 둘이 다르잖아요. 적분상수 만에 하나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얘네들도 늘 똑같은 건 아니니까 C1C도 좀 구분할게요. 적분상수가 늘 똑같은 값은 아닌데 어쩌다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x제곱에 대한 식, t제곱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 문자가 다르니까 적분 변수가 다르다. 문자가 다르면은 서로 다른 적분값이 되는 겁니다. 즉 문자가 다르니까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함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가 돼요. 그렇다면 정적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E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x제곱하고 1 넣고 0 넣는 거니까 요거 또는 직선 생각하면 되겠죠. 기울기 2짜리 0부터 1까지 2에 대응되니까 그 정적분의 값은 1. 자, 0부터 1까지 2t dt를 하면 요것도 1.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적분 변수가 달라도 피적분 함수가 변수 다르지만 같은 내용일 때, 같은 뜻일 때, 같은 식이라고 쓰고 싶은데 오해할 것 같아서요. 같은 뜻일 때 변수에 대해서 2배, 변수에 대해서 2배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같은 뜻일 때는 정적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도 가능해요. 부정적분에서 이런 풀이가 안 됐습니다. 이거 좀 칸 나누고 칸막이 치우고 부정적분에서 이런 계산 안 돼요. 인테그랄 x dx와 더하기 인테그랄 y dy를 하면은 이거는 x, y 두 개 다 따로 적분해 주었어야만 합니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y제곱 상수 더해서 하나의 상수로. 그런데 이 정적분에서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y dy는 같은 것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x 더하기 y가 아니라 0부터 1까지 y dy나 x에 대한 적분이나 t에 대한 적분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y에 대한 적분을 x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당장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거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은 다시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자,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하우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2x dx가 있다 하면은 자, 어떻게 한다? 먼저 첫 번째 부정적분, 적분상수를 제외한 부정적분 해줍니다. 4분의 1 곱하기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는 빼기 x제곱 대괄호 해주고요. 아래 끝, 위 끝 그대로 적어주고 자, 풀이 방법 1번 부정적분 비적분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 하고요. 2번 윗끝에서 마이너스 아래끝 함수값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윗끝이고요. 마이너스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은 얼마?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은 16이니까 빼면 4. 이것도 4니까 0이네? 0. 0 빼기 너는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짝수니까 1. 그래서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정적분은 그 계산 결과가 실수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구간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수로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음의 값도 가능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또 브레이크 하나 걸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가 라고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정적분 100% 설명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도형의 넓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했고 자, 정적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t라고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 적분하면 되고요. 4번은 2부터 2까지니까 볼 거 없죠. 이거 무조건 0입니다. 식 없어도 돼요. 식 없어도 돼 이거. 안 지워지네. 식이 없어도 됩니다. 이거 막 이렇게 지압 빼야지. 항칠해가지고. 없어도 돼요. 뭐가 되든 그 누구가 되든 적분 구간이 0이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니까 정적분의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3부터 1까지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3부터 1까지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dx는 3부터 1이란 구간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죠. 작은 것부터 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적분하셔도 괜찮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이 부정적분이죠. 적분상수는 안 적는다고 했습니다. 3, 1 있으면은 누구? 위에 거부터 대입합니다. 1의 세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1이랑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자,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 빼기 2분의 1이네요. 2분의 3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얼마? 27에다 3을 더했으니까 30에서 2분의 9를 빼네요. 그러면 2분의 60이니까 2분의 51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48 즉 2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 끝을 바꿔서 계산한다면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1부터 3까지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dx로 한다면은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위아래 끝 바꾸면 반드시 반대 부호 붙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정적분의 연산 결과 이렇게 음수 나올 수 있습니다. 정적분이 0이 나오는데 도형 넓이 0도 되는데 음수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100% 도형의 넓이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정적분 계산할 때 여기서 조금 더 계산 편하게 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정적분이 짜증나는 게 적분 자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 분모로 분수 유리수로 표현되는 일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즉
통분도 해줘야 되고 계산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자, 요때 개수가 동일한 것들끼리 한번 먼저 묶어 봅시다. 4분의 1. 요 4분의 1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적분 계산할 때, 정적분의 기본 성질할 때 각각에 대해서 적분도 가능합니다. 정적분도 x세제곱에 대해서 마일 2 구간에서의 정적분 계산해 주고요. 2x 함수에 대해서 마일 2 구간의 정적분 하고 빼줘도 돼요. 즉 너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4분의 1 x 4제곱에 대해서 마일 2 정적분 빼기 x제곱에 대해서 마일 2 정적분.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에서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을 빼는 거죠. 요 앞에 부분만 보면은 이때 4분의 1은 늘 발생하는 공통인수잖아요. 그래서 묶어버리겠습니다. 묶어버리겠어요. 즉 여기에서 4분의 1, 4분의 1 공통인수 둘이 묶어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마이너스 윗끝 제곱하고요. 아래끝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한결 더 수월해요. 왜? 개수 같은 것도 찾으러 굳이 다닐 필요 없고요. 때로는 간단하게 여기에서 약분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아까 이거 4분의 11이었나? 계산 잘못했나? 조금. 아니죠. 2의 제곱이니까 네, 3이죠. 이상하다 싶었어요. 4분의 15에서 4분의 3 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왜 이럴까요? 2분의 1 아니죠? 4, 3 4분의 4, 3, 12니까 4분의 3입니다. 앞에 내가 4분의 3을 적었나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한데, 자,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이 친구도 x세제곱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하니까 먼저 1의 세제곱에서 빼기 3의 세제곱, x세제곱에 대해서 적분 먼저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낸 다음에 윗끝 아래끝에 대해서 제곱, 1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x니까 더하기 윗끝 빼기 아래끝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계산 쉬울 겁니다. 자, 한 40분가량 이렇게 소개를 했다 보니 좀 강의가 길어졌죠. 잠깐 휴식 취하고 뒤에 얘기 볼 텐데요. 역시 계산 위주로 쭉 이어질 겁니다. 굳이 순서를 빼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고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how, 계산 위주로 좀 진행하려고 온 거예요. 그 계산 방법이 기본 정리를 이용하면 워낙 쉬우니까. 자, 휴식 좀 취했다가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잘 쉬었어요? 쌤은 계속 녹화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셔야 돼요. 자, 정적분의 계산인데 기본 성질, 앞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합차에 대한 정적분은 각각에 대한 정적분, 그리고 실수배에 대한 정적분은 정적분의 실수배, 이렇게 계속 하셔도 돼요. 1, 2번은 부정적분에서의 기본 성질과 동일합니다. 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3번. 이 3번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인데 일반적으로 구간에서 아래끝이 윗끝보다 더 작은 값이 오게 적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연산이라고 할까? 풀이 순서예요. 아래끝을 좀 더 작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아래끝 A부터 윗끝 B까지 가는데 이렇게 A부터 B까지 가는데 정적분 요도형 넓이라고 했죠.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A부터 B까지 갈 때 C라는 중간 지점들을 거쳐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A부터 C까지 정적분이랑 C부터 B까지 정적분이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A부터 B까지 정적분이 있을 때 이 값이랑
이런 경우의 값. 자, 뭐냐면은 A부터 B까지 갈 때 C를 거친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흔히들 이 가운데 있는 C를 거쳐가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A부터 C까지의 정적분 색을 A부터 C까지의 정적분 그리고 B부터 C부터 B까지의 정적분 다 더하면은 A부터 B까지의 정적분과 네, 동일합니다. 조각 맞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C라는 게 B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C가 B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이 이만큼이에요. 어때요? AB 구간의 정적분보다 더 크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C부터 B까지 정적분 하라고 했죠. C부터 B까지 정적분. C부터 B까지 정적분은 B부터 C까지 정적분의 반대 부호죠. 자, 요거 얘기한 거예요. 구간의 시작 끝을 바꾸면은 부호를 바꿔준다. 식으로 잠깐 적어볼게요. 이 경우입니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를 하라고 했는데 C부터 B까지 fx 여기 C부터 B까지 fx dx 하라고 했는데 너를 B부터 C까지 구간으로 바꿔본다면은 뭐가 생긴다?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자, 분홍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C부터 B까지니까 이렇게 색칠될 겁니다. 근데 이만큼의 넓이를 더하는 거예요? 아니요. 도형의 넓이로 본다면은 빼주는 겁니다. 도형의 넓이로 보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C까지 요 부분만 남게 되는 거고요. 같은 이야기가 A보다 더 작은 C에서 벌어지더라도 역시 성립합니다.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을 구하여라. 그럼 A부터 C까지 이렇게 거꾸로 진행이 되죠. 거꾸로 진행이 된 데에서 C부터 B까지 정방향으로 가니까 거꾸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정적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 색칠된 부분은 지워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부분들은 모두 다 똑같은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AB 구간을 내 맘대로 잘라서 정적분을 해도 값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적분 구간을 내 맘대로 잘라서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적분 구간 밖에 있는 값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요거 이렇게 가자.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늘 하는 이야기 x축 대칭 이동시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인테그랄 AB 구간에서 fx dx 그냥 멀쩡한 친구 적분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함수 fx라면은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인테그랄 뭐 a부터 c까지 fx dx 고 c부터 b까지 fx dx라고 해볼게요. 이건 쌤이 그냥 가정한 겁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된 거예요. x가 c보다 큰 범위에서는 음의 값 그리고 x가 c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양의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합시다. 뭐 정확한 모양이 필요 없어요. c라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럴 때 절대값 씌우면은 이 아래 있는 부분을 대칭 이동해서 올려야 되죠. x축 대칭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a부터 c까지 양수 구간에서는 c보다 작을 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구간에서는 그냥 fx dx로 부호 안 바꾸고 그대로 나올 거고 c부터 b까지 음수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fx로 대칭 이동시켜서 나와줘야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정적분 할 때는 먼저 절대값 안에 있는 인수가 0이 되는 포인트로
적분 구간을 잘라줍니다. 세분화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정적분, 음의 값을 가지는 구간이었다면은 대칭이동, 즉 마이너스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함수의 대칭성과 함수의 주기성. 자, 대칭성이라기보다는 대칭꼴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얘기네요. 대칭꼴. 자, 이때 짝함수라는 용어가 있고요. 홀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의 대칭꼴은 얘네들 두 가지입니다. 자, 짝함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대칭에 속하고요. 선대칭의 대표 선수입니다. 홀함수라는 것은 점대칭의 대표 선수예요. 그리고 짝함수는 우함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홀함수는 기함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짝함수, 홀함수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좀 좋습니다. 우함수, 기함수 많이 쓰는 쌤도 계실 텐데 뭐 그 쌤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일본 말이라 해서 좀 안 쓰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짝, 홀 이런 된소리 발음보다는 우기가 훨씬 더 편한 거는 있습니다. 몰라요. 쌤도 종종 우기 함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짝홀 함수라고 얘기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자, 그런 건 부가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짝함수, 우함수, 선대칭 중에 하나인 얘네들은 어떤 대칭성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y축 대칭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y축 대칭꼴의 함수. 대칭꼴이라는 것은 대칭이동 시켜도 원래 함수와 어떤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대칭이동 시키는 거랑 또 달라요. 그리고 홀함수, 기함수라고 불리는 홀함수, 점대칭 중에 하나인 이 녀석은 바로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칭꼴이라는 것은 y축 대칭 이동 시켜도 원래 함수랑 같다. 원점 대칭 이동 시켜도 원래 함수랑 같다라는 겁니다. 꼴이란 의미가 그래요. 그걸 정의로 나타내면은 말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더라고요. 식으로 좀 복잡하게 꼬아서 냅니다. y축 대칭꼴 하면서 얘기했어요. y축 대칭꼴이라는 것은 y축 대칭 이동 시켰을 때 누구? 함수 fx를 y축 대칭 이동 시킨다면은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x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대칭꼴이란 것은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도 원래 함수 fx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칭꼴의 설명이에요.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fx 함수를 y축 대칭 이동 시킨 것이고요. 대칭 이동 시킨 거랑 fx 대칭 이동 시키기 전이랑 이 꼴 동일하다랍니다. 동일하대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보여줄게요. y축 대칭꼴인 함수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자, y축에 대하여 반사 이렇게 접어 넘긴 것처럼 데칼코마니 그림 그리는 것처럼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홀함수, 점대칭 중에 하나인 홀함수, 원점 대칭꼴이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식을 적을 것인가?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점대칭 함수, 원점 대칭꼴인 함수 그래프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정의에 따른 수식으로 쓰면은 자 원점 대칭꼴이니까 원점 대칭 이동 시켜야 되겠죠. 함수 fx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x의 부호 그리고 y 부호도 같이 바뀌죠. 이렇게 대칭 이동한 것이 fx 함수와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칭꼴을 뜻하는 겁니다. y축 대칭인 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들 사이에 이 정의를 뭔가 좀 깔맞춤을 하고 싶어요. 뭐냐? f-x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해서 비교를 한다면은 자 f-x x축 f-x x의 부호가 마이너스 x일 때 fx 원래 있는 함수와 동일하면은 y축 대칭 마이너스 y 반대 부호이면은 원점 대칭꼴인 함수라고 이야기합시다. f-x y축 대칭 이동 시켰더니 함수의 값이
함수의 값이 서로 반대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부호 관계를 원점 대칭꼴인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자, y축 대칭이든 원점 대칭이든 이 그래프에서의 특징은 0부터 a까지 구간에서의 정적분, 다시 0부터 a까지 구간에서의 도형, 넓이만 먼저 볼까요? 이 도형의 넓이랑 그리고 이 도형의 넓이는 서로 어떠하겠습니까? 색칠된 부분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죠. 그래서 도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y축 대칭인 함수에 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a 구간 그리고 이 a의 값은 0이 아닐 때 그러면 적분 구간의 길이도 0은 아니죠.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y축 대칭인 함수의 정적분의 값을 구한다면은 이거는 똑같은 도형 넓이의 합이잖아요. 합동이니까 도형 넓이 동일하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fx dx 0부터 a까지 이 파란색에 대하여 분홍색 넓이가 같으니까 2배를 해주겠습니다. 원점 대칭 녀석에서도 한번 보죠. 원점 대칭 녀석에서도 이렇게 파란색 색칠한 부분이랑 분홍색 색칠한 부분 역시 도형의 넓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도형 합동이고 넓이 동일해요. 왼쪽 y축 대칭인 모양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넓이는 같지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 파란색 부분은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인 구간, 양수 구간에서의 도형이고요. 이 분홍색 부분은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인 구간에서의 도형 넓이죠. 정적분이 도형 넓이로 100%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도형 넓이란 개념을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인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 도형 넓이는 늘 양의 값인데 정적분이란 것에서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정적분을 본다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s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s는 도형의 넓이, 함수값 부호에 따라서 정적분의 값도 부호를 가진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 정적분 부호가 다르다. 자, 그래서 정적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적분이란 것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넓이 그대로, 정적분은 f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도형의 넓이와 동일하고 함수값 fx가 음수인 구간에서의 정적분의 값은 도형의 넓이와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함수값 부호가 음수니까 거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다시 앞부분 내용인 구분구조법 그리고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왜 이 함수값이 음수면은 도형의 넓이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되는지, 그리고 적분 구간의 순서를 바꾸면은 정적분의 값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붙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도형 넓이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대한 합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인 경우에 정적분의 값은 언제나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함수의 주기성, 주기함수라는 걸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기라는 건 뭐냐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땅땅땅 이렇게 진행되겠죠. 만약에 1일이 일요일이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일요일은 며칠이죠? 2일이 월요일이고 3일 화요일, 4, 5, 6, 수, 목, 금 7일 토요일 해서 8일로 돌아오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주일은 7일 단위입니다. 7일 기준이에요. 7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요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그럼 그 다음 일요일은 며칠? 다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꼽아가면서 될 게 아니라 7일 간격이니까 15. 이렇게 일정한 간격, 어떤 7일이란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 일요일이 반복이 된다. 이런 것이 제일 대표적인 주기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주기 함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값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거. 그리고 뭔가 조금 조금 밑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요. 기지개 좀 켜고 조금 쉬려고 하니까 선생님 설명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0에서 대응되는 함수값 f0 그리고 a라는 값에서 대응되는 함수값을 a에서 대응되는 함수값을 이 f0와 동일한 값으로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기 함수를 하나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거리 a만큼 또 떨어진 2a라는 점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f2a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상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f0와 fa와 f2a의 값이 모두 동일한 함수값을 가진다. 함수 fx는 0a, 2a에서 동일한 함수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왼쪽으로도 가볼까요? 마이너스 a에 대응되는 함수값 f-a 마이너스 2a에 대응되는 함수값 f-2a 얘네들도 동일한 함수값으로 세팅했습니다. 물론 선생님 상수함수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하는 녀석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점들이 함수값들이 포함 안 되는 구멍난 부분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프. 자, 지금 그린 이 함수 y = fx가 대표적인 무슨 주기 함수가 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a라는 간격으로 동일한 함수값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는 거는 a바나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로도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것들이 존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요일 볼 때 수요일이 예를 들어서 3일이라면은 그 다음 수요일은 마찬가지 똑같은 주기로 넘어가서 값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주기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0일 때의 값들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위치, 어떤 위치, 특정하지도 않은 어떤 임의의 위치에 대응되는 함수값과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것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이런 함수값을 가지는 얘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일정한 간격마다 돌아온다고 했죠. 월화수목 언제나 동일한 7일 간격으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이 점의 값은 x 더하기 a
이 점의 값은 x값은 x 더하기 2a.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건 얼마겠어요? 이때 대응되는 x는 x 빼기 a, x 빼기 2a. 이런 게 주기함수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기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f x 더하기 a, x 더하기 a를 했는데 그 함수값이 fx와 동일하더라. fx와 동일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주기의 길이가 a인 주기함수예요. 이게 주기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이때 또 팁 하나. 이 주기의 길이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주기의 길이를 찾는 방법은 정의역에서 정의역을 뺀 것에 대한 절대값입니다. x 더하기 a에서 x를 빼주시고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주기함수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 반복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예제 16번 보겠습니다. 정적분 계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총 동원해서 기본 정리 써서 변형시키면서 계산해 볼게요. 그런데 1번 문제를 보니까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라고 하고요. 2부터 1까지에 대해서 또 정적분을 하라고 하네요. 각각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도 됩니다만 보니까 두 번째 녀석의 정적분 구간을 1부터 2가 아니라 2부터 1이 아니라 1부터 2라고 뒤집는다면 척분 구간이 동일해지네요. 동일한 척분 구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척분 구간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렇다면은 정적분의 부호는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굳이 척분 구간을 변형했느냐? 자, 척분 구간 순서를 바꾼 이유가 1, 2구간 동일한 척분 구간이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비적분 함수끼리 미리 계산해서 식을 척분 계산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요. 비적분 함수끼리 마이너스 해준 것에 대한 정적분 해주셔도 돼요. 따라서 적분 계산을 하면은 6x에 대한 적분 3x제곱, 1의 적분 x, 이걸 1부터 2까지니까 3에 대하여 2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x니까 위 빼기 아래, 4 빼기 1이니까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정답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비적분 함수가 동일하군요. 오케이? 비적분 함수가 동일해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가는 적분에서 요 3, 3이라는 동일한 지점을 거쳐서 가게 돼 있죠. 그냥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집에서 학원 갈 때 어떤 편의점을 하나 거쳐서 간다. 그 편의점이라 생각하세요. 중간에 하나 거쳐서 가는 겁니다. 집에서 학원 가는 중간 길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위치에 있는 편의점 들렸다가 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최종 출발과 도착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따라서 정적분을 구할 때 얘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3을 거쳐서 4까지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x 세제곱 2x 빼기 1 dx. 비적분 함수가 동일할 때만 쓰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 친구는 x에 대한 적분인데 두 번째 식은 y에 대한 적분이네요. 뭐 마찬가지 맞춰서 열심히 적분해 주셔도 되는데,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를 동일한 것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인테그랄 2부터 1까지 x란 변수를 바꿀게요. x제곱 빼기 x dx로 하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2, 1이란 적분 구간도 1, 2로 바꿉시다.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1번과 동일한 이야기니까 비적분 함수들끼리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거 답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빠른 게 있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3 빼기 1의 전체 세제곱 해서
3분의 4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런 공식은 굳이 여러분 외우진 마시고요. 뭔가 공식이 있긴 해요. 여러분은 열심히 척분해서 풀어주세요. 성실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예제 17번 문제들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를 정적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적분은 우리가 넓이 생각하자고 했는데요. 넓이라 하더라도 자, 이렇게 A부터 B라는 구간 안에서 위쪽 부분 양수의 함수값을 가지는 부분에서의 정적분은 정적분은 양수가 나와요. 이때 도형의 넓이가 S1이라면 이 S1이 정적분의 값 그대로가 됩니다. 구간은 C로 잘라놔야 되겠죠? C로 자릅시다. 그리고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에서의 도형의 넓이가 만약에 이 구간의 도형 넓이가 S2라고 한다면은 정적분의 값은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의 값은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준다라는 거. 함수값이 음수일 때 넓이와 정적분은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아랫부분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에서의 그래프는 전부 다 x축 대칭되어서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 빼기 2의 그래프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프에 색을 좀 넣어서 이런 그래프입니다. 2와 마이너스 2가 절편인 y는 x 빼기 2. 그런데 요거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값 씌웠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그래프가 양수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음의 값 부분에서는 위로 대칭되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적분 구간은 0부터 3까지라고 하는군요. 0부터 3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해당 구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만큼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대로 정석적인 방법을 따라간다면 0과 2 사이 구간에서는 원래 x-2의 그래프가 음의 값을 가지는 거죠. 절대값을 떼면은 마이너스 x 빼기 2 dx, 그리고 2부터 3이라는 구간에서는 그냥 x-2, 절대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적분 구간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인수가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산 성실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너는 다시 바꿔 쓴다면은 2 빼기 x니까 2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대하여 시작 0, 끝 2. x 빼기 2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하여 시작 2, 끝 3. 2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 계산 바로 할까요? 4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4에서 0의 제곱 0 빼니까 2분의 1 곱하기 4네요. 빼기 2와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9에서 2의 제곱 4를 뺐네요. 2분의 5 마이너스 2 곱하기 3 빼기 2니까 2.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소구되고 남는 것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적분의 값은 넓이의 값과 유사하다,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얘기를 누차 해왔는데요. 특히 함수값이 양수인 구간에서의 정적분과 도형 넓이는 100% 동일합니다.
절대값을 씌웠으면 음수 구간의 함수가 양수 구간으로 대칭돼서 올라가죠. 즉 모든 함수의 값이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1차 함수이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나오는 도형 모양이 어떻습니까? 현재 도형 모양 삼각형과 삼각형의 합이죠. 삼각형과 삼각형의 합. 자, y절편 2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도형 넓이가 가로 세로 2네요. 넓이 2. 그리고 밑변 가로의 길이 2에서 3까지 1. 그리고 x 빼기 2니까 3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도 1. 그러면 1 곱하기 1.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입니다. 2와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5가 된다. 복잡한 정적분 계산을 하는 것보다 언제 피적분 함수가 1차식일 때 또는 피적분 함수가 상수함수, 즉 피적분 함수가 숫자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각형의 넓이 계산, 삼각형 또는 사각형, 조금 더 나간다면 귀찮게 한다면 사다리꼴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다각형의 넓이 계산으로서 풀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인 풀이로 보이는군요. 두 번째, 피적분 함수가 아쉽게도 2차입니다. 운명이다 생각하고 풀도록 하죠. x 곱하기 x-2니까 0과 2를 근으로 하는 이런 아랫블록 포물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대칭시켜서 올려준다고 했죠. 이렇게 밖에 올라갈 겁니다. 척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짠짠짠짠짠 마이너스 1부터 짠짠짠짠짠 3까지 적분 구간 안에 피적분 함수,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피적분 함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0과 2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귀찮지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구간 하나, 0부터 2까지 구간 둘, 2부터 3까지 구간 셋, 이렇게 세 번의 구간을 나누어서 계산해 줘야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령 구간에서 원래 함수값은 양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건 없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부등호랬네. 다항식에 비적분의 부호 바뀌는 일 없고요. 0부터 2까지는 음수 구간이었습니다. 2x 마이너스 x제곱 dx 마지막 2부터 3 구간에서는 다시 x제곱 빼기 2x 양수 함수 값이니까 절대값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요. 얘네들 계산 쉽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착실하게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0, 2 2, 3에서 대에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아주 뭐 심각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 일일이 다 하게끔 나오는 그런 문제 가볍게 콧방귀 끼면서 풀게 될 겁니다. 크게 어려워할 내용은 아니고요. 자, 0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1 넣었습니다. 0의 세제곱 0에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양수 그냥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0 제곱에서 마이너스 1 제곱 빼네요. 빼기 1로 나오는군요. 3분의 1이랑 자 2의 세제곱 8 0의 세제곱 0을 빼니까 3분의 8 나오고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 3분의 1에 3의 세제곱 27에서 2의 세제곱 8을 빼니까 19 3의 제곱 9에서 2의 제곱 4를 빼니까 5 3, 3, 3 분모 값 동일하게 통분까지 되어 있으니까 계산 바로 진행합시다. 1과 8 더하면 9고요. 3분의 28 정수로는 안 나오네요. 애석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다 합해주면 마이너스 10 뭐가 심각하게 하나 잘못됐는데요. 요거 계산하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음의 값 나오죠. 정적분 그것도 절대값이 들어간 정적분에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정적분에서 음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정적분에서 음수는 가능한데 절대값이 들어간 정적분에서는 전부 다 양의 함수값 바꿨으니까 넓이가 정적분이란 말이죠. 도형 넓이 0보다 큰 것들인데 계산 쌤이 뭘 잘못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요 가운데 2x-x제곱 적분했는데 부호를 선생님이 바꿔 적었죠? 선생님 부호를 잘못 적어놨어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그래서 너네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돼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수정한다 봅시다. 3분의 1과 3분의 19 만났습니다. 3분의 20에서 3분의 8 20에서 8을 빼니까 3분의 12 4 되겠고요.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정족분의 값은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절대값 있을 때 방금 같은 선생님의 실수 하지 마시고요. 절대값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기본 맥락은 동일합니다. 구간에 따라서 0보다 크다 작다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리 정의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프는 y축인 x = 0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1 빼기 5x 그래프에 색 좀 넣어줍시다. 1 빼기 5x 그럼 여기를 1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는 꽤나 가파른 그래프 기울기인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요게 y = 1 빼기 5x의 그래프고요. 색을 바꿔서 녹색 그래프 x제곱 더하기 1 0,1이라는 점 지나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아랫불로 그러면은 요렇게 친구 여기로 1로 가 1로 짠 이렇게 좀 옮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y = 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고요. 정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라고 하는군요. 마이너스 1부터 구간 잘리는 0까지의 넓이와 그리고 1부터 2까지의 넓이 다시 0부터 2까지의 넓이 요 놈들의 넓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는 구간에 따라서 함수의 식이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더하기 1 dx 해주시고요. 더하기 0부터 2까지는 1 빼기 5x dx 이건 뭐 지금 절대가 없으니까 그래프 대칭하는 만에 이런 건 없습니다. 성실하게 적분에 임해 줍시다.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0부터 2까지 다항함수에서는 0을 넣으면 무조건 0입니다. 다항함수에서 x에 0 대입하면은 다항식의 값은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1을 넣어주죠. 홀수 제곱이니까 전부 3분의 1 더하기 양수 1로 바뀔 겁니다. 더하기 마찬가지 0 대입하면 다 0이 되는 다항함수니까 마이너스 10. 자, 계산합시다.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너는 3분의 1 더하기 3, 즉 3분의 10에서 마이너스 10. 정족분의 값 충분히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0이라는 값으로 나오겠네요. 이 아랫부분이 꽤나 넓게 나오나 봅니다. 앞서 처음에 그래프 얘기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 한 요런 정도의 기울기, 한 요 정도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5x가 되려면은 2, 얼마? 마이너스 9에 대응돼야 되니까 이만큼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음의 부분,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 그래프 넓이가 더 넓기 때문에 도형의 넓이가 더 넓기 때문에 정족분의 값은 충분히 음수일 수 있습니다. 정족분이 음수인 거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 마세요. 예제 17번에서 본 것처럼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만 반드시 양수가 보장되는 겁니다. 자, 예제 19번 우함수와 기함수 뭐 이런 말 잘 안 쓴다고 했는데 옛날 말인데 짝함수와 홀함수, y축 대칭과 원점 대칭 함수의 정적분을
보자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 다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평면 그리고 복부. 자, 왼쪽에는 소위 우함수. 문제에서 다음 함수는 우함수이다 이런 표현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함수라는 용어를 기억하기보다는 y축 대칭꼴인 함수, 이런 설명 그 자체를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어요. 그리고 짝함수라는 것도 연결해서 기억한다면 훨씬 유익할 겁니다. y축 대칭꼴인 함수 노란색으로 한번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죠. 뭐 2차 함수 이런 거 이건 y축은 아니잖아.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텐데 조금 모양을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지만 자,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a부터 a라는 구간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이만큼과 반대 방향으로 B끔 짱짱짱짱짱 두 도형은 모두 합동입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짝 함수란 말은 여기에 말 그대로 짝수차 함수만 들어가게 돼요. y축 대칭 함수가 있다면은 그 정적분의 값은 0부터 a라는 구간의 정적분 2배가 될 겁니다. 이게 짝함수, 우함수, y축 대칭꼴 함수의 정적분 특징이었고요. 이번에 홀함수, 원점 대칭꼴의 함수, 원점 대칭인 다항함수는 다시 다항함수 중에 원점 대칭이 된다고 하면은 다항함수는 반드시 그 원점을 지나야만 합니다. 다항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반드시 원점을 지납니다. 이런 거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라든지 조금 심화된 문제에서 함수 fx에 대한 특정 조건들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구간 짠짠짠 0부터 a까지 구간 짠짠짠 도형은 합동입니다. 그림이 그렇게 안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의 부족, 선생님 그림 실력의 더 부족. 자, 뭐 역시 꼭 기억할 건 아니지만 기함수, 오히려 홀함수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어요. 원점 대칭꼴이고요. 이런 경우에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뿔마 구간에서의 정적분, 일부러 홀함수, 짝함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홀수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짝수차로 구성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함수값 부호에 따라서 넓이의 값을 정적분을 할 때 양수에서는 그대로 넓이가 정적분, 음수값에서는 마이너스 넓이가 정적분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뿔마 구간에서 홀함수의 정적분은 0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푼다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겠죠. 주어진 식은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이니까 짝함수는 0부터 a 구간의 2배로서 정적분 계산하시고요. 홀함수는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헷갈리는 거는 요거 짝수 홀수차 중에 누가 남나? 이런 게 언제나 헷갈리게 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연습, 그런 버릇 들이도록 하세요. 자, x에 대하여 홀수차 이렇게 4개나 항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면 못할 건 없지만 귀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홀수차들은 죄다 뿔마 구간에서 정적분의 값이 0이 될 테니까 남은 거 누구? 3x 제곱과 더하기 2라는 비적분 함수에서 짝수차만 남았죠. 다항식도 짝수차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dx 요 계산을 합시다. 이 내용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제곱 더하기 2dx와 같으니까 간단한 풀이 길게 늘었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드네요.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2 곱하기 2의 세제곱 8, 2 곱하기 2는 4. 따라서 4와 8의 합 12, 넓이는 24, 정적분은 24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주기함수. 자, 주기함수에 대한 정의. 참 그러면 앞서서 이 짝함수, 홀함수에 대한 그 정의도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걸로써 그냥 가름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주기함수라는 것은 최소 주기가 a인 경우에 주기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함수 fx 더하기 a의 값과 fx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x 더하기 a라는 것은 x축 방향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이죠. x축 방향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원래 있던 fx와 동일하다. 동일하다. 평행이동 시켜도 좌우로 이동시켜도 그래프가 똑같대요. 이런 것을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주기함수. 자, 그러면 최소 주기가 a인 경우에 이런 모양만 있느냐? 네, 물론 당연히 x-a 이런 것도 주기함수의 표현이에요. 귀찮아서 다 적어야겠습니다. 이건 역시 최소 주기가 a인 동일한 주기성을 띠는 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y축 대칭, 원점 대칭인 함수들과의 차이는 주기함수에서 보시면은 이 x의 부호가 얘네들은 모두 다 동일한 부호입니다. x의 부호가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주기성을 뜻하나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x의 부호가 다르면 그네들은 대칭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x의 부호가 다를 때 다음과 같은 모양 역시 주기함수를 의미합니다. x 더하기 2a 있으면 요거 주기 주기는 2a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렇게 x 더하기 a 해놓으면은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 최소의 주기가 a인 동일한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되는데요? 주기함수 어떻게 파악하는데요? 주기함수 파악하는 요령은 꼭 양수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기함수는 첫 번째 x의 부호가 동일하고요. 좌우변 f와 x의 부호가 동일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주기는 정의역 차의 절대값이 됩니다. 주기는 정의역 차의 절대값이 됩니다. x 더하기 a에서 x를 뺐다 그러면은 a죠. 그 a 절대값. 지금 이건 양수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시다. x-a와 x의 차이는 마이너스 a 나오죠.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 양수 a니까 다시 a로 바뀌겠죠. x 더하기 2a와 x 더하기 a의 주기 역시 차의 절대값으로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주기함수의 주기함수일 때 주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정의역 차의 절대값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문제에서 fx는 fx 더하기 2와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주기는 2가 됩니다. 주기의 길이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구간에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려볼까요? 일단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구간에서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다 1에 대응이 되죠. y 값은 여기 위에 있을 거고, 그래프를 조금 더 올려서 그립시다. 그래서 0,2에서부터 또르륵 떨어지는 그래프,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이런 식의 그래프인 거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구간에서만 보자고 하니까 이렇게 바깥쪽 부분에서는 지워지는 거죠. 자, 요게 계속 반복되는 구간 속에서 똑같은 모양들이 계속 그려진다는 겁니다. 1일 때였고요, 2일 때, 3일 때, 4일 때.